승격을 하자마자 3위 한 거는 너무나도 대단한데, 저는 사실상 광주라는 팀을 데리고 팀 실점이 35점으로 끝났다는 게 전 소름이 돋습니다. 38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수보다 적게 먹혔잖아. 아니, 경기 숫자보다 적게 실점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 광주라는 팀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닐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울산의 V4와 창단 첫 2연패 이끈 홍문보 감독이 K리그 1 감독상도 수성 성공. 요걸로 되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왜 이정효가 못 받았냐, 왜 김기동이 못 받았냐 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홍명보 감독님이 K리그 1 감독상을 수성한 거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승했잖아, 여러분들. 우승한 감독이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과르디올라가 리그 우승하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상은 과르디올라가 받는 거지 데제르비가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가져왔고 이슈 메이킹 상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감독상이 아니라 뭔가 핫 감독상 이런 거라면은 김기동 감독님이든 이정효 감독님이 받는 게 맞는데, 사실상 감독상은 이 리그를 우승했고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던 감독님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님이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산이 뭐 매번 우승하던 팀도 아니고 흔히 준우승을 많이 했던 울산인데 홍명보 감독님이 와서 리그 2연패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님이 받는 거에 있어서 말이 많은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연패는 대단한 거고, 홍보 감독님께서 조기 우승이란 걸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상 받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코멘트 달 게 크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효 감독님 계약 얼마 남았니? 이정효 감독 주민규 깜짝 러브콜. 이유는 그 와중에 지금 울산 가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득점왕을 들어올린 주민규 선수에게 이정효 감독님이 살짝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하나 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주민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이정효 감독님에게 향했다. 할 얘기가 있다며 주민규를 옆에 앉은 이 감독은 계약이 언제 끝나냐고 물었다. 이 감독 말에 빵 터진 주민규는 2년 남았다며 감독님이 재계약해서 오래 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이 감독은 오래 있어라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냥 톡어바웃이죠. 톡어바웃. 그냥 하나의 가십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정효 감독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고 이런 분위기 파악이라든가 선수단과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냥 스몰 토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거를 또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정효 감독님이 이번 시즌 또 3위로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심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광주가 어쨌든 간에 이번 리그에서 여러분들 35점으로 실점을 가장 적은 반면 팀 득점은 47위로 3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아침을 나가게 된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님께서는 또 좋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난스럽게 주민규 선수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광주가 3위 한 것도 소름이 돋아요. 승격을 하자마자 3위 한 거는 너무나도 대단한데, 저는 사실상 광주라는 팀을 데리고 팀 실점이 35점으로 끝났다는 게 전 소름이 돋습니다. 38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수보다 적게 먹혔잖아. 아니, 경기 숫자보다 적게 실점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 광주라는 팀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닐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정효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완벽히 이번 시즌 본인이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닌 이정효 감독님께서 그냥 진짜 프루브했다, 쇼앤프루브를 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다음 시즌에 이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이정효 감독님이 광주와 재계약을 해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광주와 만약에 재계약을 해서 이정효 감독님이 남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아챔을 나갑니다. 아챔을 나간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좋은 선수들, 급이 높은 선수들을 더 많이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 슈퍼스타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릭 테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뭔가 중소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린 선수들과 막 열정 있는 선수들과 잘할 수 있지만, 아챔에서 이제 큰 선수들을 만나고 정말 빅플레이어들을 만났을 때 과연 맨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다음 시즌에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진짜 이정효 감독님이 너무나도 이번 시즌 잘한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좋은 축구를 하시는 분이고 너무나도 멋진 축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기동 감독님처럼 이정효 감독님이 크게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감독님께서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이 선수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재계약을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여러분들 리그 그 수상식에도 참여를 했고 그 베스트 11에 뽑히는 그 명단 안에 뽑혔다라는 것 자체가 몸값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챔을 나가잖아요. 과연 감독님께서 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붙잡고 싶겠지만 연봉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광주가 그 부분에서 이 연봉을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선수 영입이 아닌 본인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을 붙잡는 게 먼저인데 광주가 과연 이 선수들의 연봉을 인상시키면서 이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시즌 이징호 감독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여러분들 K리그의 이제 2연패 공신인 김영권 선수가 K리그 1의 MVP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눈물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뭐 FC 도쿄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일본, 중국 무대를 뛰다가 지난해 울산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입성한 김영권은 두 번째 시즌 리그 최고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MVP를 본인이 타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김영권 같은 선수가 MVP를 처음 해봤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소름이 돋고 현재 대표팀에서는 자주 못 보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김영권 선수도 참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이기도 하면서 정말 K리그로서 너무나도 멋진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이런 MVP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안컵 이후로 아마도 김영권 선수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권 시즌 중 거액 오퍼 거절을 하면서 후회를 안 한다. MVP로 충분히 충족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K리그 이야기 좀 몇 개만 더 해보자면 명문의 실망스러운 태도 문선민만 참석한 전북현대 성적 부진에 수상 희박하자 불참 현장서도 예의 실종 감독 비판 13일 ACL 조별리그 홈경기 준비 매년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K리그 대상식에 한 해 농사를 돌아보는 자리다.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팀들은 풍성한 결실을 안고 그렇지 못한 팀은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일수다. 절대 1강으로 군림해왔던 전북현대는 올 시즌 후자에 가깝다. 전북은 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K리그 시상식에 초라한 손님이 됐다. 올 시즌 부진으로 후보 배출조차 쉽지 않았던 탓이다. 최대 관심 대상인 최우수 선수 MVP와 영플레이어상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었고 팀 성적이 중요한 감독상은 언감생심이었다. 다행히 베스트 11 미드필드 부분 백승호와 수비수 부분 박진섭, 안현범, 김민수 등이 4명이 후보에 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상식에서 만날 수 없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전북 측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불참 소식을 알렸다. 전북은 불참은 아무래도 성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은 전날 울산현대와 최종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시즌 4위로 확정이 되었고요. 아챔을 못 나가게 되었죠. K리그1 최다 우승 9회를 자랑하는 명문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위 밖으로 밀려나고 수상 가능성도 희박해지자 아예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K리그 올해의 세레머니상이 이미 결정된 문선민도 다른 선수들보다 늦은 시간에 시상식에 들어섰다. 전북은 시상식이 진행된 이날 13일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조별리그 6차전 방콕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준비한 시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단 페스테코르 감독이 K리그에 대한 예의를 잊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 FA컵 추첨식에 이어 10월 K리그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에도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북 관계자는 올해 구단 성적이 어렵다 보니 마지막 홈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시상식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상 타는 사람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시상식에 가서 내가 상을 못 하더라도 축하를 해줘야 되는 자리이고 그런 자리는 성적과 상관없이 합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ACL이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ACL에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뭐 성적을 내야 되고 어쨌든 간에 ACL이 마지막 남은 대회이다 보니까 여기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현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제가 이제 그룹 스테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방콕 유나이티드랑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 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가 이 남은 시점에서 방콕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인데 방콕이 현재 승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높고요. 방콕은 퀄리파이를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방콕에게 전북이 지고 라이언시티가 키치를 이기게 된다면 라이언시티도 똑같이 9점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집중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경기가 당장 내일도 아니고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일에 열리잖아. 아니 13일에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을 앞두고 아직 한 주 이상이 남았는데 이거를 불참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예의상 어긋나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1등만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 이런 자리에 와서 박수도 해주고, 이런 자리에 와서 모두가 좀 기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저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전 하나 시티즌은 8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이민성 감독님께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또 우리가 말하는 3대 승 중에 퍼거슨, 호지슨, 그 다음에 학범슨 감독님께서 제주 유나이티드에 단독 뉴스가 떴어요. 제주 유나이티드 사령탑으로 6시즌 만에 K리그 복귀를 했다. 그래서 제주 선수들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죽어라 뛰어야 된다. 진짜 학범슨 감독님과 죽음의 철퇴축구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도 멋지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도 멋진 활약을 봤던 정호연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면서 광주FC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정호연 선수 입장에서도 이정효 감독님을 통해서 새로운 축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K리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 삼성은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원과 김포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고, 수원FC와 부산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1부 리그에서 과연 누가 2부 리그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2부 리그에서 올라오는 팀들을 저지하고 1부 리그 팀들이 잔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